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이 세 번째 탄핵 정국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체류 이주민이 5%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주민을 위한 사역 방향을 토론하는 제3차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회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한민국이 세 번째 탄핵 정국을 맞았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염원대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사회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권현석 기자가 탄핵안 가결 순간과 국민들의 바람을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로 무장한 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 명, 경찰 추산으로 약 2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인근 도로는 모두 통제됐고 본 집회 시작 전부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매일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은 이날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한 목소리로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하루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탄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서 오늘 가결될 거라고 믿고 왔고요. 가결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계속 국회 또는 광화문 앞으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긴장감은 고조됐고 시민들은 집회 음악을 멈추며 일제히 국회 본회의장을 중계하는 전광판을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5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옆 사람과 포옹을 나누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국민이 승리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고 늦은 저녁까지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탄핵안 가결의 기쁨을 드러낸 시민들은 이후 절차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튼튼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근데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 국민으로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들이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탄핵 촉구에 앞장섰던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들도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교회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며 심판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를 외쳤던 시민들은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길 소망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내거리 일대 역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표결 시간이 다가오며 집회 현장의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탄핵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자를 하루빨리 탄핵이 아니라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후 5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소추안 가결을 발표하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탄핵안 가결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필 규정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정말 공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헌재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집회를 열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시민들은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은 전국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가운데 뉴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4일 토요일 오후 4시 뉴욕 맨하탄 한인타운에서는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미주동포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가 열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지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탄핵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헌재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확실하게 체포가 되고 그 동조자들이 내란 동조자들이 충분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드라마를 보던 이 아줌마가 드라마도 못 보고 이 뉴스를 챙겨보는 그런 일상으로 바뀌었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것만 보게 되고 집회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집회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참석자들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친 가운데 국민의힘 해체, 김건희 특검 등을 주장하며 한국 정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2030 세대가 많은 참여를 보였고 LED 야광봉을 흔들고 대중가요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지난 2년여 동안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는 뉴욕 뉴저지 비상시국회의 주도로 검찰 독재와 민생 파탄 저지를 위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열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왔으며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 한 주간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6일 월요일 오전 4시 45분 교회 대성전에서 열린 첫 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며 우리나라의 짧은 민주 역사에 세 번째 탄핵 정국이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서로 편을 갈라 갈등하고 대립하기보다
민족 대통합과 화합을 이뤄나가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에 동참하길 당부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5,000년 역사 가운데 찢어져 갖고 나눠져 갖고 싸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잊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나눠놨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16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4시 45분에 21일 토요일은 오전 5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이후 28일부터는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45분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약 27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약 5.19%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이주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제3회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103명의 이주민 선교 관계자와 사역자들이 경기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모여 이주민 선교의 미래를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특히 이주민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역량 강화, 이주민 상담과 목회의 실제적 접근, 챗 GPT 기술 기반 선교 활용 사례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민 선교가 단지 복음 전파를 넘어 다문화적 이해와 포용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선교 전주가 교회여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를 주제로 2024 선교 전주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완주 작은샘골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바울 선교회 대표 이동휘 목사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자들이 강사로 나서 오늘날 나아갈 목회의 방향성과 노하우를 강의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그분뿐이시다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동휘 목사는 오직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자며 선교적 사명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선교 전주 대표 김삼수 목사는 현재 선교 전주는 매주 월요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며 지역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목사는 굿TV 다번역 성경찬송 앱 바이블 애플을 소개하며 어플 설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교자들이 또 성도들이 선교의 불을 붙이고 또 은혜 받고 이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울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헌신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한편 전북과 전주의 복음화와 신앙의 부흥을 위해 모인 연합단체 선교 전주는 매년 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며 교계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대학교 기독동문회는 최근 대광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성탄을 기념하며 동문 간의 교제와 헌신의 시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90학번인 한병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신 사건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동문들은 4명의 후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도서를 기증하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공조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대비해 공조부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 등기를 통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지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태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의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으로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비상계엄 탄핵 사태로 외식과 숙박업자 2명 중 1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5명 중 계엄과 탄핵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46.9%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 회식이 취소되거나 여행객이 투숙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앞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6%였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며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야당의 스모킹건을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분열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서도 과제 해결 대신 보수 기반에 호소하는 선택을 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는 한미일 협력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이 정권 기반을 잃으면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등판 등으로 한미일이 크게 삐걱거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한반도 주변 국가와 협조적인 자세를 나타냈다고 해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으로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7도, 광주 6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질서 정연한 시민의식은 감탄이 쏟아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오늘부터 긴급하게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티비도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